국내 대학생들과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해영업 직무를 고려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해외 대생들만 뽑는 전형, 어떤 전형을 고려하더라도 경험이 좀 너무 없다. 안녕, 자소 클라우드의 권준영이야. 오늘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그런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는 뭐냐면 해영업 직무라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외대 출신들. 이 두 개가 사실은 정확히 매칭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해외대 나와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 두 개를 좀 합쳐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 거를 좀 보면서 해영업 직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국내 학생들이든 아니면은 지금 해외대라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학생들이든 한번 몰입해서 보고 또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자. 호주에 있는 사립대, 내가 이 친구도 실제로 내가 했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사립대가 어느 곳이고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지만 좋은 곳이다 정도로 내가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비즈니스 전공, 전통적인 비즈니스 전공을 이제 했던 친구가 경영학 전공인 거지, 그치? 그래서 호주의 유의미한 사립대에 경영학 전공을 했다. 이제 이걸로 시작을 한 거야. 자, 그러면서 학점이 4.97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화들짝 놀라는 사람도 있을 거야. 와, 이제 이런 사람도 있구나. 호주 학점은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더라도 7.0 만점으로 이제 기재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4.97. 사실은 높은 학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 그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4.5로 변환을 해봐도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이보다 높은 학점인 친구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4.97. 그 다음에는 어학 성적과 관련된 건 이제 일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경험을 좀 보니까 번역 아르바이트를 한 3달 좀 넘게 했더라. 그러니까 번역이 당연히 영어로 된 걸 한국말로 번역하는 이제 그런 형식의 번역이겠지.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 보면 방송사에도 납품을 하고 뭐 그랬었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하지. 그 다음에는 특별한 건 없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조금 오래 하고 그래도 권한이 많았던 게 호주의 한인 대학생의 어떤 협회에 부회장을 좀 오래 했었다 이거야. 그래서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호주에서 유학생을 하는 우리 대학생들 많잖아. 이제 거기 연합해서 하는 어떠한 활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부회장, 이제 이렇게 살아온 학생이다. 아무래도 너희들도 이걸 들으면서 충분히 조금 감을 잡았겠지만, 살아온 과정이 이렇고 노출된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크게 고민을 안 했다라는 표현이 조금 과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낼 수 있지. 엄청난 고민을 했다기보단 뭐 그럼 쓸데없잖아요 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를 나한테 말했어. 그게 뭐냐면 해외 영업을 지원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엔 주요 대기업에서 뽑는 글로벌 전형에 대응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거 이제 딱 조망이 된 거지. 이렇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해외 영업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대기업에서의 해외대 출신 채용 대응하고 싶습니다. 의 상황이야. 이거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평가와 뜯어보기 시작을 해보자고. 정량적 스펙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우선 점수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이 친구도 일반적인 친구들 같이 한 7점 정도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정말 그냥 평균적인 해외대 학생이야. 이거는 뭐 좋은 표현도 아니고 나쁜 표현도 아니고 정말 그냥 평균적인 해외대 학생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취업시장에서 가지는 유불리가 있을 거잖아. 그거를 감안한 측면이 있고, 근데 이제 학점은 변환시에 좀 불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감점이 발생해서 그냥 정량적 스펙은 7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경험적 스펙에 대한 평가를 할 건데, 요거를 내가 좀 야박하게 50점 정도를 좀 줘보려고 그래. 해외 영업 전형, 그 다음에 글로벌 전형, 즉 어떻게 보면 국내 대학생들과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해영업 직무를 고려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해외 대생들만 뽑는 전형, 어떤 전형을 고려하더라도 경험이 좀 너무 없다. 이거는 사실상 이 친구가 좀 슬프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건 경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무를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서류는 넘어가더라도 면접에서 우리가 소위 털리는 유형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험적 스펙은 50점 정도다라고 두 번째 관점을 제시해 보려고 그래. 자, 근데 뭐 자소서는 잘 썼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좀 한번 보자고. 그래서 한번 좀 보니까 두 가지 문항에 대해서 이 친구가 쓴 게 있어. 내가 그걸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면, 첫 번째 핵심 역량,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쓸 거래. 저는 해외 문화에 대한 근본적 이해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커뮤니티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케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판단을 해봐.
자, 자기소개서 두 번째 문항은 본인의 강점을 쓰라 그랬나 봐. 사실 역량하고 강점은 같은 개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너 뭐 잘하니 1, 2였던 거야. 저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이러한 장점은 해외 영업에서 차이를 보이는, 입장 차이를 보이는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차이를 좁힌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쓴 거야. 50점 줄까 60점 줄까 고민을 하다가 60점 정도가 좀 적당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어.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자기소개서 문항 두 개 다 결국 뭐야? 너 뭐 잘하니? 두 개 물어본 거야. 근데 사실 이 두 개는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왠지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해서 대학을 다닌 친구들에 비해 해외 문화 잘 이해할 것 같고 차이를 극복을 잘할 것 같지 않니? 그치? 이렇게 당연히 이해되는 것은 설명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후순위로 뺄 필요가 있지. 다른 것들을 좀 먼저 어필하면 자연스럽게 어필되는 거랑 섞여 들어가면서 제대로 된 1인이 될 거 아니야. 최후의 1인이 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본다면 이런 역량을 강조하기보다 이런 게 좀 어땠을까 싶어. 예를 들어 무역 실무에 대한 이론 이해를 하고 있다. 아니 해외 영업을 우리가 감으로만 하냐고.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아유 반갑습니다. 어유 콜? 막 이러면서 에이 설마. 기본적으로 무역 실무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있다고 하던가 첫 번째.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설득을 할 때 압도적인 근거와 이론 기반으로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해외 영업의 본질을 이해했다고 하던가. 아니면 세 번째로는 시장 상황에 대한 예측을 잘한다고 하던가. 어떻게 보면 문화를 이해하고 차이를 극복하는 것보다 무역 실무, 근거 기반의 설득, 시장 상황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사실 먼저 다뤄졌어야 된다. 그렇게 보면 한 절반 정도, 5, 60점 정도의 평가 이상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면접 준비인데 이 친구가 자기 소개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제 사실은 얘기를 하더라고. 말도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었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안녕하십니까? 어느 회사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저는 글로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다 라고 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 과정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길러왔습니다. 첫 번째 과정 어느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정 어느 과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과정 어느 과정이었습니다. 글로벌 감각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 거야. 이것도 지금 몇 명은 괜찮은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구조 자체 나쁘지 않고 심지어 이 친구를 내가 참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심지어 말도 되게 잘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접에 대한 평가는 70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런데 첫 문장이 너무 아쉽다. 첫 문장이 글로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글로벌 감각?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외 영업은 글로벌 감각, 즉 손에 잡히지 않는 감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풀기보단 안녕하십니까? 해외 영업 직무에 제대로 다가간 사람 지원자 누구입니다. 첫 문장이 난 이랬어야 된다고 봐. 글로벌 감각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해외 영업에 다가간 사람.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고 두 번째가 뭐였고 세 번째가 뭐였고 이렇게 나열이 되면서 재구성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너희들도 이런 실수를 할 거였다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마지막으로 이 친구한테 전체적인 조언,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제대로 된 성과를 얻기 위한 조언을 좀 하는 것을 마무리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 3-4가지 조언을 탁탁탁 전달해 보려고 그래. 자, 우선 첫 번째는 국제무역사를 좀 딸 필요가 있겠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 내가 딱 집어서 자격증을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 왜냐하면 사실은 대기업 취업이 자격증으로 좌지우지 된다. 난 이거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사람이야. 왜냐하면 실제 결과에서 그게 이어지지 않거든. 근데 이 상황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 나 무역 통관에 대한 이해 보세요. 공부했잖아요. 증명할 수 있는 게 나오면 완전한 게임 반전이 일어난다. 국제무역사 취득할 것 추천.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바로 이 통관 무역과 관련된 교육을 30시간 이상 들어서 그와 관련된 거 좀 기재하거나 자소에도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것도 좋고 사설기관도 좋다. 교육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고, 그다음 세 번째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포워딩 회사에서 역할은 뭐 어떤 거여도 상관없다고 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근무하는 흔적을 남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판도가 달라질 거야.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취업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 자기소개를 쓰는데 조금 어려움 겪는 것 같은데 삼성 자소서랑 포스코 자소서 이 두 개 자소서가 가장 표준 자소서다. 그래서 뭐부터 작성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냥 삼성물산,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두 개 자소서부터 좀 시작하는 걸로 순서로 그렇게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준비할 때 말이지. 이 정도 조언을 좀 하고 싶어.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고 힘내서 이 취업 시즌 잘 이겨내길 바랄게. 고생했어. 다음에 또 봅시다.